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게더타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만한 것인지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Q&A 할 수 있는 시간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수님들끼리 뭐 각 전공별 또 관심 분야별로 해서 또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또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꼭 뭐 수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개강을 했지만은 또 비대면 기간이라서 많이 또 서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은 다 같이 또 의견들 나누고 또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 외에 뭐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워낙 많이 지금 들어본 내용이셔가지고 그래서 가공을 의미하는 이제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 보통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세계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참고를 드리면은 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제 요 플랫폼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약간 동영상이 끊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줌에서도 약간은 끊기는 감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끊기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 이상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이제 레디 플레이어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이제 뭐 메타버스 하면 사실은 빠지지 않는 사례로 나오는 영화이고요. 이러한 이제 VR 도구를 촬영했을 때 오아시스라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입장을 하게 되고 자신이 아닌 이제 새로운 아바타가 생활하는 이러한 이제 영화적인 요소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세상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지만은 여러분 요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어슬2라고 그러니까 제2의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것을 하냐 메타버스를 구축했냐면 그 구글에 보면 위성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성 지도를 자기들이 다 나눴습니다. 땅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살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해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운대를 자기 그 기준에 맞게 뭐 몇 피트에 맞게 우리로 치면 뭐 1평, 2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에 맞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 가상의 공간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야, 이걸 누가 살까라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하나가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땅 사람, 한국 사람도 샀고 이렇게 일본 사람도 샀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 과연 누가 살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게 땅 하나가 35달러 우리로 치면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이 S라는 사람이 한 70만 원에 70달러에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기를 바랐는데 이 10,000달러에 팔았다. 이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선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울산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과연 이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 학교죠. 학교 위성지도인데 그 교운탑을 누가 샀고요. 한 명이. 그 다음에 행정본관을 샀습니다. 땅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메타버스가 구현된다면 여기서 이 땅을 산 사람들이 광고를 하거나
또한 뭐 교육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 이러한 일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실제에서 기업에서도 이제 뭐 AI라든지 메타버스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는 또 이제 그래픽 회사와 우리 잘 아시는 이제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현재 실험 중인 또 런칭한 호라이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요 글래스, VR 글래스를 차면은 여기서 이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공간에서의 또 여러 가지 뭐 회의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렇게 점차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낯서신 분도 계신데 현재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 그래픽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요거 좀 잠깐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웹캠으로 보통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접속하신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제 웹캠 내지는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셨는데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 회사에서 엔비디아에서 네, 이런 것들, 네, AI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질을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강의에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또 지금 요새 좀 연구하고 있냐면 왼쪽에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어떤 자료를 보고 읽으실 때 우리가 약간 초점이 그죠? 네, 저도 지금 카메라를 이제 보고 있지만은 자료를 볼 때는 약간 이제 눈동자, 동공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가 보정해서 내가 다른 자료를 읽고 있더라도 네, 앞을 보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차 이제 발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메타버스도 참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되겠다라는 방향이 기대가 됩니다. 자, 대학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는 네. 올해죠. 2021년도 3월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네, SK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누가 네, 순천향대 어떤 담당자가 이런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네,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대학 메타버스 검색하시면 순천향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선점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학식이라든지 이러한 축제들은 대학에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건국대에서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강의나 실제 강의실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대규모로. 그래서 저희가 좀 최초로 좀 시도를 해보고자 하고요. 엊그저께 9월 1일에 나온 이제 기사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전남대학교에서 네, 이러한 학회를 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했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학회라든지 이런 세미나 혹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네, 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춤도 추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이 이제 아바타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접니다. 네, 요건 네이버 제페토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제 네이버 자회사에서 이제 만든 이제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지는 못하지만 네, 나름 이 구역에서는 유명한 사람.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요. 혼자 사진을 찍으면은 네, 누군가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모르는 친구거든요. 네. 예. 제페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익숙하진 않은 플랫폼이지만 2억 명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인구 2억 명이 있고요. 그 중에 90%는 해외 사용자이고 그 중에 80%는 10대입니다. 네.
이게 동남아시아 친구들, 그래서 한류, 뭐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들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입장해 보면은 인도네시아 친구들, 뭐 베트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저한테 몇 살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아시아권에서도 메타버스는 또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로블록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또 많은 친구들, 10대 친구들이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한 세대를 우리가 맞이할 때 좀 준비해야 되는 차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더타운, 그러니까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 가운데서 우리는 왜 게더타운을 선택을 했느냐, 네, 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여러 이제 메타 그 버스 플랫폼을 말씀을 뭐 보셨겠지만 화려합니다. 그렇죠. 네, 3D로 이루어져 있고, 네,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게더타운은 조금 이제 90년대 네, 게임과 같은 네, 형식이라서 네, 좀 옛날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게더타운인가? 실제로 대학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도 메타버스 요 게더타운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요 최근에 또 이제 한양대학교 네, 경영대학원에서 입학식을 네, 이 게더타운으로 했다라고 해서 또 기사가 난 장면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타 메타버스 플랫폼과 다르게 게더타운은 네, 얼굴을 보고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 제페토를 통해서 제 아바타도 감상을 하셨는데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닌데 게더타운 경우에는 이제 실제 네,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아바타로 접속하셨지만은 지금 얼굴이 다 보이듯이 대면하면서 얘기하듯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줌과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약간 이게 강실에 있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게 아바타를 가까이 가면은 아바타가 다른 이제 상대방의 아바타가 이제 그 진하게 나오고요. 멀리 있으면 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게더타운 사용법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배포해드릴 가이드북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뭐 다 이제 카메라도 켜시고 또 음소거도 해주셨는데 마이크 설정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네, 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네, 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움직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번 단축키를 보시면 여기 화면 여기 지금 공간 곳곳에 어떠한 뭐 게시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저희가 이러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X를 누르시면은 네, 뭐 공유 칠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G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네 아까 좀 문이 협소해서 못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G를 누르시면은 고스트 모드라고 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춤추기 버튼도 있다. 네,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게 이제 강의실이 회사가 네, 학교가 큽니다. 그래서 네, 멀리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가고자 하시는 방향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네, 나오는 이제 Move Here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화살표 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아바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현재 계신 곳은 전체 지금 대학 저희가 지금 그 접속한 이 방에 네,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0분의 1 정도 될까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강의실이 8개, 저희가 지금 교수님이 계신 강의실이 같은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과 같은 방식의 강의실이 8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학생 식당도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시면 잔디밭 축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근데 멀리 가셨는데 사실 또 강의실 들어오시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네, 두 번째 팁과 같이 리스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저희가 최초 접속한 그 장소를 로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비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강의실로 복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아, 이런 단어가 있었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게임에서 활용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게임 내 캐릭터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때 나온다는 뜻이 리스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게임과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각종 툴은 네, 소개를 해드리면 교수님 성함 아래 이름 안에 그 옆에 보시면은 뭐 미니맵 기능 그리고 화면 공유 기능 그다음에 뭐 제가 강의 전에 잠깐 말씀드린 표정 기능 손들기 이모티콘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한번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또 메뉴들이 있는데 여러 메뉴들이 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줌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참여자 확인하는 이러한 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 기능도 있고요. 예, 채팅도 뭐 단체에게 보내는 것, 개인에게 보내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줌과 웹엑스랑 다른 점은 이제 빌드 기능, 예, 두 번째 빌드 기능이 있는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기에 새로운 물건들을 이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엊그저께 어제 좀 잠깐 작업을 했는데 교수님들께서 많이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의자를 제가 2배로 넣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비디오를 이제 TV를 하나 강의실에 놓으시고 거기에 뭐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를 하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과 행사 홍보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메타버스의 장점이 일전에 있었던 뭐 제페토라든지 뭐 타 대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축제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게 좀 적거든요. 네, 전문 업체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 여기 TV를 만드셨으면은 가까이 가면은 이런 이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X를 누르시면은 아래와 같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리자에게 뭐 저한테만 있는 기능인데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다 꾸민 거거든요. 이렇게 로고도 넣고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팀장님 사무실이에요.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필요하시면 저도 교수님 이 연구실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학생들과 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여기 접속하신 교수님들 대부분이 실시간 화상 강의로 줌 또는 웹엑스를 이용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로 했을 때 게더타운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나, 네, 쓸만한 것인지 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우리 교수님과 저와 있는 강의실이고요. 확성기 아이콘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이제 서 있는 곳이죠. 네,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네, 이러한 확성기 아이콘과 주황색 표시가 뜨면서 이 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 이제 센터 이제 직원 선생님들인데요. 네, 전체 여기에서 네,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전체 웹캠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게더타운은 총 9명까지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줌 같은 경우에는 뭐 25명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저희가 좀 개선 좀 해달라 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좀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네.
그 화면 공유 방법입니다. 화면 공유 방법은 네, 하단에 있는 요 TV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에 전체 화면을 공유할지 아니면 특정 창을 공유할지 그다음에 뭐 크롬 탭을 공유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줌과 유사하게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공유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렇게. 네, 전체 화면으로 되지 않고 작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와 같이 네,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은 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요 게더타운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교수님들이 수업하실 때 PPT를 네, 실행하시고 슬라이드 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학생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크롬에서 하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요건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은 교수님 화면과 그 저기 PT 화면이 다 보입니다. 네, 한데 실제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 화면이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롬으로 접속하셨을 때요. 이제 그것들을 대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번 세미나 참석하신 교수님께는 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뭐 줌 프로그램 설치와 유사하게 게더타운도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뭐 베타 버전이긴 한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점점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안지 한 2주,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최초에는 접속이 잘 안 됐었어요. 화면이 안 나왔는데 어제부터 또 모바일에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화면 공유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어떠한 이제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실 때 또 뭐 듀얼 모니터로 강의를 하실 때 어떠한 방식들이 가장 유용하고 편한지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교수님들께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또 실제 수업하시면서 또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의견 모아서 네, 뭐 제작사가 미국에 있지만 제가 좀 소통을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화상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소그룹 이런 팀 모임에 대해서 잠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은 사실 이 소그룹 모임에 가장 좀 특화된 네, 이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사각형이 들어가면은 약간 내가 들어간 2번 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2번 방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줌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쉬운 게 줌은 교수님들 이제 사실 다 소그룹을 만드시고 지정하시고 또 그것들을 뭐 학생 보고 들어가라고 하든 아니면 교수님께 지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플랫폼은 진짜 이제 실제 수업과 같이 뭐 1조 1번 방, 2조 2번 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좀 교수님들은 그러면은 이제 각 테이블을 이제 2번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2번 방에 들어가시면은 2번 방에 있는 활동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방에 들어가시면은 3번 방의 학생들의 활동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 방에 있는 학생들끼리는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별 모임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지도도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 오프라인과 같이 각 테이블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하단에 숫자 칸에 올라가시면 해당 소그룹 모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방에 교수님이 올라가시면 이번에 있는 학생들 조와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6번 방에 교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6번 방에 있는 조에 대한 뭐 피드백이라든지 지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네, 게더타운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꽂혔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정말 좀 소그룹 모임, 팀별 모임에는 굉장히 좀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각 조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제 이런 토론을 하여라 아니면 주제를 말하라 아니면은 뭐 이제 뭐 2시까지 네 마치고 네
이제 강의실로 이동하겠다. 그런 것들은 네, 하단에 있는 스피커 표시에 올라가시면은 전체 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공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교수님께서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조장의 학생이 올라와서 발표를 하면은 자신의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은 전체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전체 이제 조별 발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뭐 플립러닝이라든지 뭐 조별 토론 학습에는 굉장히 좀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교수님 이게 여기 테이블 안에 들어가시면 또 나머지가 또 비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른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 준비 네,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누가 와라 하면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이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1대1, 뭐 1대4 면담도 가능한 요 구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좀 제가 좀 요청 부탁드려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연구교수 허정필 연구교수님께서 뭐 플립러닝이라든지 IFPBL 관련해서 지금 연구하시고 또한 많은 이제 또 교과목 이렇게 설계 네,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전체 강의실을 저희가 있는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앉아 계신 강의실은 뭐 전체 강의라든지 뭐 퀴즈 혹은 뭐 팀 발표 이러한 형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있는 네, 테이블에서는 뭐 상호작용을 통한 팀별 협업 이러한 내용들을 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교수자 개별 이제 피드백 혹은 상담들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저희가 또 이 강의실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이 왔는데요. 사전 설문을 저희가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가장 많은 질문들입니다. 네,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래서 줌보다 좋으냐? 네, 줌보다 제가 수업하기 편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했는데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줌에서는 호스트,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마이크 중앙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네, 끄실 수가 있었죠. 근데 게더타운은 그렇지 못합니다. 강의실과 유사한 그 환경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좀 약간 자동으로 지금 음소거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불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 공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네. 그리고 뭐 필기 이런 것들 주석 기능, 줌에서 사용하셨던 주석 기능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지원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이제 수업을 하려면은 뭐 웹캠이 자동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 혹은 뭐 데스크탑에 웹캠을 설치해서 좀 이용하는 것이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모바일 지원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실제 수업할 때는 사실은 뭐 모니터나 노트북에서 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 네. 반면에 또 장점은 타 메타버스와 다르게 이제 메타버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소통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과 동시에 줌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면 공유 기능, 강의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장점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팀별 모임, 네, 개설 그리고 참여가 용이하다라는 부분들이 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수업에서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수업 전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제 웹엑스나 줌으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스트가 되실 건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이제 입장을 하셔야지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회의장을 나가시면은 학생들은 자동으로 또 이제 나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그냥 강의실만 나가시면은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조별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교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학생들끼리 뭐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과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자기의 사는 얘기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교수님께 좀 여쭤보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시험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많은 이제 40명 되는 강의에서 또
교수님,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또 질문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범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교수님 나가시면은 이제 옆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죠. 간단한 것들은 이제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이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줌 퍼티그라고 해서 이제 줌의 피로도에 대해서 줌이 좀 피곤.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줌 이렇게 강의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종종 들었는데 나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낫다. 줌 하니까 좀 더 피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줌으로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신기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좀 즐겁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이렇게 피로도가 증가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뭐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이 협업이 대면보다 더 피로감을 준다. 그래서 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왜 내가 줌으로 만났을 때 피곤했을까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하다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강의를 듣는데 이 줌이라는 공간이 좀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때까지 경험했던 사람들과의 소통과는 다른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뇌가 나는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플랫폼에서는 이제 화상 강의를 할 때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가상의 공간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해도 이 뇌가 에너지 소모량이 이게 줄여진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금 그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뭐 이론적인 강의, 뭐 필기하는 수업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교수님께서 미리 강의를 촬영을 하시고 뭐 올리시는 것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팀별 프로젝트라든지 발표 수업, 토론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추천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 15주차 강의에서 모든 강의를 게더타운을 활용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뭐 종강 파티를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팀 발표는 우리 게더타운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좀 가끔은 색다른 수업 방법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파일럿으로 한 두 주차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과 차원에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학과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학생 상담에서도 유용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한 30분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분만 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 부서 내지는 학교에서도 좀 중요하게 핵심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고 교수님께 좀 의견 나누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또한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캠퍼스 환경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컨설팅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이제 뭐 작년도 자료인데요. 보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이죠, 그죠? 네, 2020년 4월에 저희가 설문했던 이제 결과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더 하겠죠, 사실은. 네, 이전보다 더 선후배 교류도 끊기고, 학교도 오지 않고 신입생 얼굴도 못 보고, 특히나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학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제가 취업 컨설팅 팀 선생님과 좀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세대를 구분하는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 뭐 밀레니얼 Z 세대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또 이전에 또 뭐 90년대생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대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이 선배, 후배 그리고 교수님과 이런 대면 접촉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올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연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마치 나는 여기 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난 대학교 2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5학년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러한 부분들, 뭐 안타까운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라 믿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 어떤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그것이 저는 이제 뭐 첫째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대학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교수님께서 저희 대학의 전체 플랫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교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게 개설하셔가지고 링크를 주시면은 학생들 개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굳이 무리를 해서 하면서 500명, 1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다른 전공, 다른 과 학생들과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궁금한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학생들 이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르고 지금 연구된 바도 없고 실제로 한 대학도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제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수업 때 나와서 생활 스터디도 하고 또 교수님들끼리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수업합시다라고 해서 팀 티칭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디자인 잘하는 학생들은 또 새로운 강의실 과별로 좀 특성화된 강의실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졸업생들이 와서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것들, 뭐 당근 마켓까지 있었습니다. 중고 마켓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교수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교수님들끼리도 사실 좀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금과 같은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편하게 좀 수업 전에 또 모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담소 나누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추진 계획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포함해서 전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내가 이걸 활용하고자 원하시는 분들께 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실에 활용하는 것은 9월 13일 한 2주차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좀 늦어질 수 있는데 9월 중순쯤에는 교수님께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